일단 눈을 보시게 되면 비절개 눈매 교정술을 했기 때문에 눈동자 보이는 정도가 조금 더 노출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 인상이 조금 더 또렷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분은 쌍꺼풀 높이를 양쪽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대칭에 좀 가깝게 맞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의 이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성형, 코성형, 지방이식,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비절개 눈매 교정술, 뒤밑트임은 뒤트임, 밑트임, 이거를 이제 거의 합쳐놓은 트임을 얘기를 할 겁니다. 코수술에 있어서는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고 코끝에는 비중격 연고를 쓴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참고 자료에서는 필요 없는 볼륨은 눈밑 지방 재배치로 줄이고 볼륨이 없는 부분들은 지방이식을 섞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비절개 눈매 교정술을 통해서 눈동자 크기에 조금 졸려 보이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쌍꺼풀 높이의 차이까지도 교정을 한 자료가 되겠고요. 또한 뒤쪽 꼬리 쪽이 살짝 올라간 이런 이제 올라간 느낌 때문에 매서워 보이고 면적이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뒤쪽이 꼬리도 내리면서 면적을 늘려주는 뒤밑 트임을 진행을 하였고요. 보시게 되면 눈 밑에 살짝 볼록한 느낌 때문에 그늘져 보이고 굉장히 피곤한 느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느낌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런 인디언 주름처럼 생긴 주름이 보일 텐데 이런 앞볼에 커다란 지방 덩어리가 아래쪽으로 밀리거나 반으로 갈라져서 인디언 주름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이식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분처럼 이런 불룩한 느낌 말고 아래쪽에 볼륨이 없는 분들은 지방 이식까지도 같이 시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분은 콧대가 조금 밋밋하고 코끝이 떨어져서 콧볼까지도 퍼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난 콧볼이 퍼져 있고 코를 들어보면 콧구멍이 옆으로 넓기 때문에 콧볼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처럼 지지 연골이 부족해서 아래로 떨어져서 퍼진 경우에는 코끝의 연골을 위쪽으로 당겨주기만 해도 콧볼이 딸려오기 때문에 콧볼 축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콧대도 높이고 코끝도 높여서 조금 더 입체감 있고 샤프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면 매부리가 있기 때문에 매부리도 깎아서 다듬은 상태에서 적당한 높이감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였던 분입니다. 자,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수술 중간에 이제 붓기들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술 다음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일단 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비절개지만 당연히 계획한 수술 라인보다는 좀 퉁퉁 붓는 느낌이 날 텐데 이런 경우는 비절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질 것이 예상이 되고요. 뒤밑 트임을 하였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실밥들이 보이고 특히 뒤밑 트임을 하면 실밥이 안구에 좀 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막 부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현상이고요. 이제 원인이 되는 실밥이 제거가 되면 자극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막 부종도 사라지게 됩니다. 코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목이라는 것이 붙어 있게 될 텐데 이 부목의 역할은 흔들려 버리거나 코를 좀 묻어버리고 주무신다든지 코에 손을 대버린다든지 이런 미연의 행동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부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술하고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랑 지방 이식을 하신 부분이 될 텐데 당연히 눈 밑에는 지방 재배치도 했고 지방 이식도 했기 때문에 약간 부은 느낌이 납니다. 이런 눈 밑쪽이랑 팔자 부분에 지방 이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재생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 자, 다음 참고 자료는 수술 후 10일째 사진이 되겠는데요. 10일째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수술 후에 언제 세안이 가능하고 언제 메이크업이 가능하냐 이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게 될 텐데 이게 가능한 시기부터는 일반적인 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되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일째가 되셔서 코에 달린 부목도 제거를 하고 눈, 뒤트임, 코 앞쪽에 이제 실밥이 다 제거된 상태가 될 텐데요. 당연히 이렇게 제거가 되고 난 후에는 세안도 가능하시고 메이크업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 얼굴 부위에는 지방이식 할 때 별개를 하지 않고 주사바늘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 세안이 수술 후에도 바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수술 계획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 달째 사진을 보고 수술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눈을 보시게 되면 비절개 눈매 교정술을 했기 때문에 눈동자 보이는 정도가 조금 더 노출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 인상이 조금 더 또렷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분은 뭐 쌍꺼풀 높이를 양쪽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대칭에 좀 가깝게 맞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뒤밑트임이라는 걸 같이 시행을 하였기 때문에 눈꼬리 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약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크기의 목적 말고도 느낌이 좀 매서웠던 게 선하게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계획을 하였는데요. 참고 자료에서도 보시면 이제 보이겠지만 이런 불룩한 느낌들이 사라지고 굉장히 이제 평평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볼 쪽에 볼륨을 넣을 때 팔자 주름도 신경을 쓰여 하셨기 때문에 팔자 주름에도 지방 이식을 하였는데 사진에서 보면 지방 이식을 한 경우에는 조금 더 굴곡이 덜해 보이고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인상, 조금 더 생기가 있는 얼굴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의 변화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 같은 경우에는 좀 밋밋한 콧대와 코끝이 낮기 때문에 콧볼까지 좀 퍼져 보이는 느낌을 콧대 쪽에 이제 보형물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이감이 생겼기 때문에 좀 선명한 느낌이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길이감이 예전에 낮았을 때는 코가 조금 작고 짧았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높이감을 높여놨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진 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매부리를 갖고 있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매부리를 깎고 자연스러운 보형물을 넣은 경우가 될 거고요. 코끝 같은 경우에는 주변으로 퍼진 연고를 모아왔기 때문에 이 모아오고 높이감을 세운 것만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콧볼의 넓이라든지 코끝이 퍼진 느낌이 한결 개선이 되고 좀 샤프한 느낌까지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절개 눈매 교정술, 뒤밑트임, 실리콘 보형물과 비중격 연고를 이용한 코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와 지방 이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고 자료를 보시고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참고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